최근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을 말하며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연설에서 이재명이 드러낸 개인적 고난과 진정성은 이념을 초월해 정규재의 마음을 울렸다. 정규재가 이재명 연설에 눈물을 흘린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의 이야기가 한국 현대사의 고난과 개인적 공감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럼 이재명의 상대원 시장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삶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도 길이 있다고 생각이 돼야 최소한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이라야 아이도 낳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이 골목에서 아버지의 그 더러운 디아카를 뒤에서 밀면서 새벽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여학생들을 피해가지고 제가 저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의 이 참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공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만 고통을 견뎌내면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부모님 힘내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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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 치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사업을 한 이유도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번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은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1960에서 70년대 도시 빈민의 상, 반지하 단칸방에서 8식구가 살던 시절 썩은 과일을 먹으며 교복조차 입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생생히 묘사했다. 정규재는 1975년 상계동 야학에서 비슷한 빈민의 삶을 목격한 경험을 떠올리며 이재명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인의 공통된 아픔과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이재명이 자신의 고난을 진심으로 드러내며 이를 아이들에게 교복 제공과 같은 정책과 연결한 진정성과 분노나 증오 없이 역경을 담담히 극복한 성숙한 태도가 정규재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이 공감과 진정성이 이념을 초월해 그를 감동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정규재는 이재명의 연설이 진정성으로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이 교복을 못 입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복을 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고난을 정책과 연결지은 대목은 특히 강렬했다. 그는 이 말이 매끄러운 연설술이 아니라 삶의 진심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재명이 가난과 역경을 분노나 증오로 표출하지 않고 이를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 같은 자연물로 받아들이며 극복한 태도도 정규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재명이 최근 1년여간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말은 정규재에게 통달한 태도로 비쳤다. 그는 이재명의 이런 성숙함이 연설의 감동을 더했다고 느꼈다. 후보의 그 눈물 바다의 연설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정규재는 또한 이재명의 점진주의 철학과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에 주목했다. 이재명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재는 이재명이 칼포퍼의 트라이얼 앤 에러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며 국민이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높이 샀다. 이는 보수적 가치인 신중함과 대화에 부합했다. 그는 이재명의 중도화와 시장주의 존중이 표를 위한 위장이 아니라 본심이라고 믿었다. 성남시장 시절 관료제도와 시장 원리를 활용한 현실적 정책, 좌우를 아우르는 인재 등용도 이를 뒷받침했다. 정규재는 이재명이 시장경제가 서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임을 이해하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인위적 개입의 부작용을 인식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정규재는 이재명의 연설을 보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 정책이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실업과 부담을 초래한 점을 비판하며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서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제도라고 보았다. 이재명의 연설은 이러한 그의 신념과 맞닿아 있었다. 이재명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과일과 교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정규재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는 이재명의 연설이 한국인의 공통된 아픔을 건드리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재명은 수많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악마화된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의 실질적인 모습은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국제 및 국내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며 실력을 갖춘 리더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과거 지식 없는 무능한 대통령들을 겪으며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는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수와 진보가 맹목적으로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인식하며 서로 이해한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